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부터 풍수지, 생활풍수지 강의를 맡은 양동주입니다. 오늘은 풍수지리를 알면 생활이 지혜롭다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한의대학교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또 대구의 여러 군데 복지관에서 풍수지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영리법인 조금더생활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양동주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풍수지리란 무엇인가? 풍수지리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궁금해하던 학문 중에 하나가 풍수지리인데, 막상 우리가 접근하려고 우리가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관심은 많고, 또 한데 학문을 접근해 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어려움이 많이 나니까, 풍수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요. 학문이 많이 나오고, 또,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이래서 어렵게 생각하는데, 저는 수년에 걸쳐서 강의를 하면서, 어려운 그런 말을 잘 쓰지 않고, 풀어서 쉽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왔습니다. 오늘도 풍수지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쉽게 풀어서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수 그러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풍수 그러면, 무엇을 떠올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다 묘자리 보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풍수는 우리 역사상 태고적부터 형성되어 있는 자연 현상에서 사람이 살기 좋은 터에서 발전이 되었다고 봅니다. 근데 4세계 4대 문명 발상지를 보면 전부가 앞에는 강을 끼고 있고 뒤쪽에는 산이 감싸고 있는 그런 곳에서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거기서부터 학문적 정리는 되지 않았지만 자연적 토대로 풍수가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풍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자, 살아있는 사람의 생가지, 즉 집터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 후에 생을 마감하게 되면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산모 혹은 묘지 이렇게 이제 땅 밑으로 이렇게 장례를 지내서 땅 밑으로 매장을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풍수는 생자, 살아있는 사람이나 돌아가신 죽은 사람이나 공이 적용이 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학문적 정리는 우리가 풍수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풍수 그러면 묘타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잘못 전달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각 대학이나 또 전문교육기관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풍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 전통적인 풍수는 뭐냐 하면 결국 이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간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을 우리가 담아서 후대에 훌륭한 인물이 나고 또 발복을 받는 그런 것을 도와주기 위한 학문으로서 아주 고차원적이고 자연주의적 과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매일 마시면서도 잠시도 물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물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또 다른 순간도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 살면서도 공기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 그것이 전부 어디 오느냐 하면 벌써 우리 자연에서 오는 모든 환경 속에서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풍수에서 대체로 기와 같은 이론을 적용을 시키게 되는데 그 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 개로 나눴습니다. 크게. 그래서 이제 천기, 또 지기, 그 다음에 대기 이렇게 세 개의 큰 기운을 갖고 있는 기로 나눴습니다. 천기 이렇게 이야기하면 천체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또 지구에 생활하다가 또 돌아가시고 하기 때문에 지구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 기운을 보면 천체 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천체 에너지는 하늘로부터 오는 전달되는 에너지를 천체 에너지. 그래서 이 천체 에너지의 대표적인 에너지가 태양입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한기를 느낀다든가 또 너무 뜨거우면 우리가 더위를 느낀다든가 하는 에너지가 바로 천기, 즉 천기 중에 대표적인 천체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기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에서 생명이 존재하는 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현재 과학적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수많은 은하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떼내어서 보자면 이 지구는 결국 그 많은 은하계에서 하나의 은하계 속에 들어가 있는 생명체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지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의 은하계가 태양계라고 그러죠. 그 태양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태양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지구에서 그럼 지구라 하는 별은 무작정 그냥 막연하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것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 아주 태고적인 이 지구도 태양과 같은 하나의 불덩어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태양과 같은 불덩어리가 우주의 전체 변화에 의해서 식게 됩니다. 식게 되면서 지구 핵이라고 하죠. 우리가 과학 시간에 많이 이제 배웠을 겁니다. 지구 핵이 존재하고 또 지구 핵을 둘러싸고 있는 멘틀이 존재하고 또 그 멘틀 속에 마그마가 있고 또 그 위쪽에 우리가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 있는 겁니다. 표토, 우리가 표토라고 합니다. 땅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구에 생명이 살 수 있는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있는 여건은 천기만 있어가지고 생명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공기만 있어가지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지기가 있어야 된다. 그 지기가 어디에서 오느냐? 그 지구 핵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구 핵은 태양과 같이 계속 연속해서 핵 폭발이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폭발이 일어난 에너지가 지구 표면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전달이 되어서 우리가 땅을 아무리 겨울에 추운 겨울을 하더라도 땅을 약 한 1m 정도만 파면 그 땅 속에 훈훈한 온기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이제 3월 달에 접어들고 3월 중순에 들었는데 지금 우리 제 강의를 듣는 우리 선생님들 바깥에 나가보면 벌써 꽃이 피죠.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피고 그다음에 매화라든가 산수유라든가 아주 이름 보면서 피는 꽃이 벌써 다 피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지구에 지기를 받지 못하면 그런 식물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기라고 합니다. 그 지기가 아주 또 중요한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가 있는데 대기는 천기와 지기 사이에서 형성된 기가 대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숨을 쉴 수 있는 환경, 즉 공기의 흐름이 바로 대기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이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산소가 희박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체 과학적으로 보면은 대기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기권을 벗어나게 되면은
결국 무중력 상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가 결국 정리하자면 천기 에너지, 그 다음에 지구 핵으로부터 오는 지기 에너지, 또 그 사이에서 둘러싸고 있는 대기 에너지, 이 세 개의 큰 에너지에 의해서 생명체가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풍수는 결국 이 지기나 대기나 또 땅 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기운, 또 하늘에서 오는 기운, 이런 사이에서 형성되어서 생명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명체는, 모든 생명체는 일종의 동질성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룹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은 그 조상과 또 그 후손 간에 우리가 닮았다, 닮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의학적으로 유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전되었다는 유전이 되었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DNA에 의한 유전인자, 즉 유전인자에 의해서 다음 또 생명체가 태어나고 그 다음 또 생명체가 또 태어난다. 태어나게 되면 결국 조상의 그 기운이 손자나 증손자나 또 그 아래 현손까지도 이렇게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제 결국 그런 에너지에 의해서 전달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동질성을 갖고 있는 에너지끼리는 결국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고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에너지를 주고받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풍수적으로 유전인자적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이런 이야기 하죠. 조금 넘어가서 보시면 간혹 이제 우리가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자라다가 한 친구는 저 미국에 있고 또 한 친구는 한국에서 성장한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어느 한 친구가, 그 쌍둥이 중에 어느 한 친구가 감기가 와서 몸살이 왔다 이러면 그 이웃말에 떨어져 있는 친구도 똑같은 그와 같은 증상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일반적인 과학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풍수학자로서는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결국 동질성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수억 마일이 떨어져 있어도 에너지를 주고받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같은 집에서 살고 있고 같은 집에서 식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에너지를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10년 이상만 한 집에서 살게 되면 다 함께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결국 부부가 닿게 되는 겁니다. 가끔 우리 선생님들 텔레비에 이렇게 여러 방송에서 나오는 프로를 보게 되면 부부가 나오는 프로를 가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30년, 40년 이렇게 사시고 노부부가 이렇게 보기 좋게 나오시는 모습을 보시면 얼굴이 서로 다른 가문에서 만났지만 3, 40년을 살게 되면 결국 이제 닿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요 내용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릴 것인데, 조금 전에 제가 천기 에너지, 또 그 다음에 대기 에너지, 그 다음에 지기 에너지, 이 3개의 에너지를 공존을 해야지만 우리가 모든 삼단방상의 생물체가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풍수적으로 이러한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도 있고 좋지 않은 에너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쁜 에너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겨울에, 되게 추운 겨울에 찬바람이 불게 되면 우리 몸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찬물도 있고 춥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여름이라 하더라도, 따뜻한 여름이라 하더라도 저 태양의 에너지가 강렬하게 비치면 우리 몸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여름이나 겨울이나 똑같은 이 세계의 큰 에너지가 작용을 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얼마만큼 적절하게 그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가 우리가 말하는 명당이냐 흉당이냐 좋은 자리냐 나쁜 자리냐 이렇게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온화한 터라조입니다. 어떤 마을에 가면은 그 마을은 참 온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을이 온화하려고 하면은 온화해지려고 하려면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 그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환경을 조성하는 그냥 환경이 아니라 결국 풍수지리적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풍수지리적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지만 온화한 환경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풍수 원리가 이제 제가 얼른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풍수란 말이 우리 우리로 쓰겠습니다. 이 풍수라는 말 어원 자체가 그냥 막역하게 나온 게 아닙니다. 막역하게 나온 것이 아니고 이 풍수란 어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장, 풍, 득, 수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장은 우리가 한문으로 보면 이게 감춘다는 뜻입니다. 감춘다. 감추를 짱이에요. 감추를 짱.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람이라는 뜻이죠. 바람풍.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득은 얻는다는 뜻입니다. 얻는다. 얻을 득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가 물수죠. 물이라는 뜻입니다. 물수. 여기에서 장, 풍, 득, 수에서 장자와 득을 빼고 핵심적인 용어인 풍과 수, 이 두 글자를 빼내어서 풍수라는 어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모든 세계에서 이 단어가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펑수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물과 풍은 뭐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물은 결국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 없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라고 그랬죠. 네, 물이라고 그랬다. 그 다음에 여기에 풍이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람으로 표현하지만 풍수이론에서는 이 풍을 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의 흐름이다. 바람은 즉 기의 흐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기가 있는 곳, 또 물이 있는 곳, 즉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춰진 곳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곳이냐? 감추어졌다 이 말이죠. 자, 물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되고 여기서 감추를 장으로 했는데 이 감춘다는 뜻은 또 여러 가지를 해석을 합니다. 갈무리 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갈무리 한다, 가두어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갈무리 한다는 뜻도 있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막아준다는 뜻도 있습니다. 막아준다. 요때 이야기할 때 우리가 풍수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갈무리라는 뜻은 양기, 즉 좋은 기운을 갈무리한다. 즉 온화한 기운을 가두어준다. 이런 뜻에서는 갈무리라고 표현을 하고요. 막아준다는 뜻은 어떤 장면은 냉기, 즉 음기입니다. 냉기를 막아준다. 이런 뜻에서 표현할 때는 냉기로 표현할 때는 막아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했습니다만은 여기 자 우리가 항상 마주보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상에 보시면 마주보고 봤을 때 악수한다고 보시면 이쪽이 좌측이 되는 겁니다. 또 이 반대쪽이 우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우리 모든 분들이 좌청룡, 우백호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때요. 좌청룡, 우백호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무주작 이야기는 가끔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려백화에 나오는 현무주작입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다 동물을 갖다 붙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무라든가 주자기가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우리가 상상의 동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천명도 마찬가지죠. 천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백호는 현재까지 호랑이는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크게 지구상에서 대표하는 네 동물을 풍수 이론에서 가져와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무는 결국 우리가 풍수에서 주산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주인, 주산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 그 다음 주작은 안산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안산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 안산은 손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객이다. 그래서 빈객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주산은 주인의 의미를 갖고 있고, 주작은 손님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 좌측의 천룡, 우측의 백호는 결국 우리 몸에서 왼팔과 오른팔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수적으로 일반적으로 좌측은 남자요, 우측은 여자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좌측에는 우리가 벼슬을 하는 기운을 갖고 있고, 우측에는 절을 갖다 주는 기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네 동물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풍수적으로 사신이라고 해요. 사신. 그래서 동물이 지켜지지는 않잖아요. 그 동물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사신사를 갖고 우리가 풍수적으로 산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산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주산, 안산, 청룡, 백호 이렇게 사신사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신사를 정리해서 우리 한반도에다가 적용을 딱 시켜보면은 여기에 일본이 있고 또 오른쪽에는 중국이 있고 그 위쪽에는 백두산에 있는 옛날에 바해국이 있고 그렇죠? 그 남쪽에는 이제 남해 북태평양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시키려면 자,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한반도가 세계적으로 명당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내리는 겁니다. 왜냐? 결국 위쪽에 주산이 있고, 그렇죠? 앞쪽에 안산, 주작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열도가 천령이 되는 것이고, 중국 대륙이 백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반도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사신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화면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풍수지리적으로 세계적인 명당의 조건을 갖춘 지형을 갖춘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서는 훌륭한 인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특출한 그런 재능을 가진 학자뿐만 아니라 정치 혹은 스포츠 그 다음에 문화 이런 데서 이름을 떨칠 그런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첫 시간에는 이 정도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 이어서 제가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